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 곳, 꽃과 바다의 고장 대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의 현안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 관련 사안과 공교육 현장의 인성교육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전국 소년체전에서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생, 선수, 또 학교 당국, 지역교육청, 또 각 체육단체들, 지도자들 수고하셨고 또 의회에서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과 본의원이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저와 함께 지향하는 곳, 바라보는 곳이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일형당뇨 환자 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바로 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환우들에게 지원되게 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시군 지역의 교육 지원청들이 안고 있는 오래된 민원들 또 현안들 해결을 위해서 전담 부서나 전담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것도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충원을 해서 담당자를 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성장, 충남교육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도움 주신 견해는 당연히 반영해 맞고요. 네. 우리 다른 교육원님과 함께 그렇게 2년 동안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임해주신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본의원도 2년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작은 성과를 좀 내지 않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본의원도 아주 뿌듯하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교육감님, 좀 화면 잠깐 보시면은 어떤 특정 기사를 제가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교권 침해 사례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권 침해 사례는 하루에 8.3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교육계의 한 구퉁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또 학부모 여러분께 또 교직원 여러분께 몸둘 바를 모을 만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10년 동안 매달려 왔는데 이렇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서 좀 그동안 노력이 좀 무색한 지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교육 여론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 수준이 이제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답한 것을 보면은 인성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은
약 20%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고요. 친구나 학생이 그 다음인데 다 14%,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학교 교육에서 더 분발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회가 해결할 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네, 그 보여준다. 사회와 가정의 부분은 그렇게 제가 후에 생각합니다. 조금 언급을 하고요. 그 예산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의 기준입니다. 물론 인성교육의 한계가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분명히 딱 선을 긋긴 어렵지만은 도교육청에서 이제 제출하신 자료니까 그래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23년도에 30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에 2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본청과 지원청 그리고 각 시군의 지자체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어떤 뭐 비교의 기준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다 적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교육청 전체 5조 6조 되는 예산을 놓고 볼 때 인성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은 적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도 같으시죠? 뭐 이제 교육원에 일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줄면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인성교육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행복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23년도에 20억이었던 것이 24년도에 12억으로 8억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24년 예산에 8억을 더해버리면은 오히려 6억이 느는 셈이 될 정도로 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매덕이 늘고 줄고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렇게 이런 자료를 하여튼 보여드린 거고요. 이후로도 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다른 상임원에 가시더라도 예산 네. 편성 시에 관심 갖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원에 남으려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관님 말씀 중에 아까 답변 중에 인성교육이 교육 당국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 당국이 그렇게 분발해야 여론조사 될 나온 책임이 거를 말씀 있지만 주셨어요. 예. 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만큼 어렵다. 예.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거 있죠. 본의원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교육 당국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이는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 함양, 인성 교육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당국이 책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더 말씀을 좀 분발하겠습니다. 드리고요. 교육감님, 우리 충남교육청에 인성교육 담당은 어디에서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합니다. 네, 팀이 있나요? 네? 별도 팀이 있나요? 네, 지금 인성교육 담당 중에서 이제 생활교육 지원팀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우리 도교육청은 그 팀의 장학사 한 분께서 여러 업무를 보시는 중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표현만 앞에다 뭐를 붙였을 뿐이죠. 네. 왜냐하면은 네. 업무 대비 배정된 네. 전문직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지만은 제가 좀 의미 부여가 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인성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넣어서 과를 운영하는 곳 또는 팀을 운영하는 곳들이 6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인성 교육팀이라는 명칭을 쓴 시도 교육청도 2군데나 있고요. 또 과에다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11개의 시도는 인성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리는 이유는 인성이란 단어를 팀이나 과의 명칭에 넣었을 때 우리 교육청의 우리 직원분들 또는 일선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학부모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이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본 의원은 어렵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과나 팀에 부서를 만들던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료를 보여드린 하여튼 겁니다. 말씀 감사하다고 드리고요.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인성교육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네. 초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이 좀 포함된 부서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사업도 좀 더 발굴하고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제가 유명 스포츠 스타 사진을 좀 띄워봤습니다. 이게 축구 네. 관련된 선수들인데 우리 뭐 차범근 감독,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다 뭐 축구가 가장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축구 쪽에 세 분의 스타를 띄웠는데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상당한 기록들 우승의 기록이라든가 최다골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사랑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인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보여주는 시기 될지는 몰라도 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서를 좀 만들고 사업도 더 발굴하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남은 2년여의 시간 안에 이건 긴 싸움이잖아요. 1년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은 긴 싸움이지만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임기 안에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충남교육청의 모든 정책 또 사업들에는 인성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분류해내기가 어려워서 좀 적었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도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소 폐지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보령화력 1, 2호기 폐지 이후 2025년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61기 중 28기 폐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9기에 가장 많은 화력 발전소를 보유한 충남도는 폐지 예정 발전소 또한 14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생산 유발 감소가 가장 크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처와 대책에 많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언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대책으로 제시된 LNG 발전소 건설도 보령화력 5호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태흠 도정의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충남 지역 내 총 생산 GRDP 127조 원 중에 29조 원, 23%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도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사님하고 직접 소통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도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지사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또 보령화력 1호기가 폐지되던 2020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궁금해하시는 도민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현황을 먼저 좀 얘기한 다음에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탄화력발전소 국내 현황입니다. 보통 59기로 이렇게 자료가들 있었는데 현재는 61기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삼척 블루파워라는 화력발전소 2기가 최근에 준공이 되어서 61기입니다. 강원도에 10개, 경남에 14개, 전남에 여수 2개, 충남에 29개, 인천에 2개에서 총 59기입니다. 전부 해안선을 따라서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석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석탄은 수입에 의존해서 선박 저반이 용이한 해안에 위치를 하고요. 또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냉각수를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충남에 유독 29개, 61기 중에 29개면은 47.5%,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충남에 많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 이유는 좀 아시죠? 지금 그 이유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 해안에 위치한 것이고요. 충남에 많은 이유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충남 해안에 이렇게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충남의 전력 수요에 비해서 과반수 이상을 이게 우리가 전력 자급률이 228%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30년간 나름의 희생을 하면서 우리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부분이라든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온실가스의 원흉이다라는 그런 이유와 명분으로 지금 폐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또 충남이 14기, 29기 중에 14기의 폐지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은 28기를 36년도까지 폐지하는데 거기에 우리 충남이 14기가 해당이 됩니다. 경제 수명이 30년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먼저 시작을 했고 30년 가까이 된 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14기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 충남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만큼이 되는지 잠깐 산업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생산 유발 감소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7조 8천억 원, 합해서 27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감소가 되어집니다. 취업 유발은 정규 직원만 7,577명.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발전소 폐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경제가 발전소로 체질화되어 있는 곳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유지시킬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특별법 제정입니다. 근데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MBC에서 본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4일 날 좀 방영된 영상인데 이 내용이 3분 30초라 좀 길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안에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 한번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은 앞으로 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 붕괴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왜 꼭 필요한지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9기, 이 중 절반인 29기는 충남 서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친환경 발전소로 알려진 대체 LNG 발전소는 보령화력 5호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수와 울산, 용인 등 대도시로 이전해 짓는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을 빠져나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지역 경제의 40%가량을 화력발전소에 의존해왔는데 인근에서 식당과 숙박업 등을 해온 주민들은 대체 LNG 발전소는 다른 지역으로 결정된 채 발전소만 폐쇄한다는 건 지역 붕괴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가 납니다. 예? 우리가 30년 동안 희생을 해가면서 수도권에 전력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 빠져나간다라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충남의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감소 규모는 각각 19.6조와 7.9조로 전국 최대 규모로 분석되고 있는데 실제 경제 피해에 더해 지난 2020년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에서는 이듬해 최근 3년 평균의 2배인 1,821명의 인구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안화력에서는 설비 등을 정비하는 하청업체 직원 180여 명이 내년부터 2032년까지 태안을 떠나야 하는데 다른 지역 LNG 발전소로 가더라도 고용을 보장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발전 노동자의 상까지 폐쇄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되는데 그게 정책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지원 특례 내용 등을 담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지만 함께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지원법과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까지 모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독일은 한 60조 원 정도의 특별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던 충남. 22대 국회에서는 수십 년간 발전소로 희생을 해온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작년 8월 17일 장동혁 의원이 주관한 국회 입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임위를 통과를 못한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은데 지사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먼저 제가 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대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공언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공언하다시피 한 게 아니라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석탄 화력발전 폐지 대책에 대해서 전략부재의 큰 사례다 이렇게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하셨네요. 특별법 제정을 제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도했고 그리고 이 전략부재가 아니라 지금 장도기혁 위원이나 이런 분들 통하고 그다음에 과정을 다 진행을 해왔고 그게 전략부재가 없었다 저는. 다만 네.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는 정부에서 반대했는데 정부도 설득을 했고 이렇게 다 설득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야당의 김성환 의원이 산자위 간사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선거철이다 그래서 선거용 법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거의 다 가서 목에서 차서 이게 지금 중대에서 이게 지금 폐기가 된 거거든요. 21대가 끝나고 그랬지. 저는 이 부분은 통과가 안 됐지만은 지금 거의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익혀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부재라고 표현한 데 그런 대해서는 전략부재가 아니고 본의원 좀 뒤에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언하시피 한 게 아니라 제가 공언을 했죠.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부분부터 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선 7기에서 석탄 화력 폐지를 추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이게 대책 없이 추진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과제예요. 네, 네. 그럼 그걸 가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요. 네, 네. 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지금 탈석탄 에너지 전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요, 지금보다요 우리나라 전력량이 2배 내지 3배는 더 많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늘어나면은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지금 뭐 2배 내지 3배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체 건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체 건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 벗어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전남으로 보내고 지금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전력량 늘어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민선 7기가 대응을 잘못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임한 지 2년 됐어요. 예.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목까지 찼다가 그 야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제가 벌써 이제 2대가 들었으면 지사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도의원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아니 뭐 주도권이도 저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전략 길으시니까 부재라고니까.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전략 부재라니까. 그리고 아유, 짧게 전략 얘기할 수가 부재라고 있나.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보는 지금 의원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어기구 의원, 그다음에 장동희 의원, 그다음에 또 이수영 의원 같은 게 민주당 이수영 의원 같은 경우 이분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제가 통화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피 발의를 해서 네. 반드시 올해나 아니면 정말로 내년 초까지는 특별법을 이 제정을 시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제가 후에 질문 드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다 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중에 전 도정, 전 정권 뭐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물론 이게 석탄화력 폐지가 2018년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 정권과 전 도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충남의 대표 선수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강조를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특별법 제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답변이에요. 그게 미리 이제 답변이 전략 부재라고 하면 안 되죠. 진짜. 그러면-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이 시간이 부분은 자꾸 흘러가니까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예, 제가 고민을 했고 예.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집행부 있고 그렇지만은 지역의 지역 환원세 같은 경우도 지가 다 주도해가지고 지가 국회의원 10년 넘게 하면서 지가 2번이나 이 부분을 올려서 인상을 해가지고 네. 우리 세수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제가 독보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집행부와 또 의원들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말씀드린다는 전략부재인지. 거예요. 예. 뭐 이제 다음번에가 탈석탄 입법 토론회를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우리 발전소 주변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 아닌 의원 가천에 이제 이소영 의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뭐 보고는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빨리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을 뒀더라고요. 물론 폐지 지역 특별법 또한 좀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분위기가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탈석탄 쪽으로 빨리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기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특별법 이외에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하는 것과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책이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폐지시키고. 그러면
그 지역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LNG가 그 지역에 지어져야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 보령 5호기만 빼놓고는 전부 외지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부, 중앙정부의 결정이다, 발전사의 어떤 결정이다라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바로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다 해라. 30년 동안 희생시켜 놓고서 왜 니들 떠나느냐. 이 부분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전략부지라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겁니다. 저는 그 태안이 지금 제일 먼저 지금 급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14개 중에서 태안이 급하기 때문에 이미 정무부지사하고 네. 태안시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사 TF팀 구성 TF팀 알고 구성하고 그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략부제가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소한 부분을 떠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LNG 발전소의 대체 건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TF팀 구성한 게 뭐예요? LNG 건설이라든가 대체 건설을 우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수정을 계속 하잖아요. 5년마다 네네. 하면서도 이제 매년 수정 계획을 하잖아요. 수정 계획하는 그 부분에 이 태안에 대체 건설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TF팀 구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성한 말씀을 거예요. 주시면 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입법 토론회 할 때도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충남을 충남을 포함한. 그런데 지금 폐지 계획을 보면은 충남이 14기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인천 2기, 강원 2기, 경남 10기입니다. 인천과 강원은 2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전남 같은 경우는 폐지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근데 경남이 10기가 폐기가 되지만은 대부분이 그 인근에다가 다 LNG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5개 시도 중에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는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 시도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그네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 이거예요. 지사님께서 이제 알고 그리고 계시고 또 하나 윤회님께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예. LNG는 뭐 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100% 탄소 중립을 가는 타석탄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에요. 예, 저도 중간 알고 과정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 대체 건설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부분에 꼭 함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타석탄 에너지 이 특별법이 되게 되면은 이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그 신산업인 수소가 됐든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 대단님, LNG가 100%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 알고 그리고 고용도 석탄 화력에 비해서 60-70%밖에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년 말에 임박되어 있는 태안 쪽의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방금 말씀 주신 지사님께서 대책으로 말씀 이 부분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LNG 발전이라도 타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막고 그 지역에 대체해서 지워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다음 벌써 지사님하고 이렇게 경로를 펼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중간에 다 넘어가고 말았고 답을 다 이게 주셨는데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대책으로는 이제 특별법 제정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이제 입법화시키겠다는 말씀 주셨고 LNG 발전의 대체 건설 또한 가까이 태안화력은 태안 발전소는 TF팀을 이제 구성했고 나머지 뭐 당진이나 보령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본 의원은 그 중간에 그 시기적인 갭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1년, 2년 동안에 붕 떠버리면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럼 다시 이걸 회생시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쭉 이어질 수 있게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새로운 좀 플랜을 좀 짜 주십사. 그리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절대 우리와 같지가 않다는 거. 제가 8월 17일 날 작년 8월 17일에 입법 토론회 때 삼천포 화력이 있는 고성 그리고 하동 발전소 지역의 도의원들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나자고. 입법 토론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더 과관인 것은
화력발전소 폐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도의원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충남만이 급한 거지 다른 시도는 이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잘하고 계시고 주도는 하시지만은 나머지 4개 시도는 우리와 생각한 거와는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더 인지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에서 이 질의를 하고 네. 또 뭐 하는 부분은 그 태안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고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략 부재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안을 더 좀 요구를 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게 저는 올바르다. 그럼 저는 무조건 받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기본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야지. 이게 지금 가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부재다 이러면은 저는 좀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이 석탄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저만큼 많이 한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저만큼 많이 한 고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서 이게 더 제대로 갈 수 있게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면 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가 한계가 어려운 부분은 이게 지방 정부고 이건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전략 부재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지사님 답변 중에 대안 제시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의원으로서 국가 산업인 전력 산업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저 또한 의정활동 2년 동안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부분이 석탄화력 폐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찾아서 제안을 할 수 만큼의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사님께서 엊그제 28일 날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셨는데 2년 동안 163개 업체에 투자 이치를 받으셨어요. 금액만 해도 19조 3,688억 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만 해도 32조 8,782억 원입니다. 예, 이런 대규모 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두 가지 사업은 예자 유치와 투자 유치와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인데 당장 현재 우리한테 놓여 있는 현실, 도민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한테 있는 현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쏘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도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경을 예.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하면서 여지까지 제가 이 보령서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를 5번 나왔지만은 마지막 한 번인가만 화력발전 노조에서 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 찬성 이 지지 이런 부분을 보냈지 그 전에는 보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노조들이 국민의힘을 별로 지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발전사 노조 3사 노조들이 저희 도정 그다음에 이 화력발전의 그런 폐지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지금 어떻게 보면 생계가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그런 평가를 제대로 지사님 한다. 시간이 좀 다 되어서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지사님 말씀 저도 인정하고 또 제가 드린 전략의 부재에 대한 부분도 취지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도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주셨던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주 결기에 찬 모습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런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 사진이 조금 지사님 보시기에는 좀 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